안녕하십니까. 지구경영 인사이트 진행을 맡은 국제내교육협회 김지인입니다. 국제내교육협회는 글로벌 사이버대학교 내교육대학과 함께 또 그 지구경영 이해라는 교과목을 공동 운영하고 있는데요. 교과목 안에서, 수업 안에서도 다루기 어려운 내용들을 좀 더 교실 밖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좀 더 실질적인 내용, 구체적인 내용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지구경영 인사이트라는 그런 유튜브 코너를 또 만들어 왔고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번에 모실 분들은 청년 지구 경영자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지구 경영을 실천하는 청년 리더들을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재학생과 그리고 졸업생들 중에서 추천을 받아 여기에 모셨습니다. 지구 경영이라는 것이 이게 뭐지 하시는 분들, 처음 보시는 분들은 또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홍익의 글로벌 버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홍익이라는 것 자체가 홍익정신, 홍익철학 이런 것들 자체가 아직까지도 우리들 마음속에는 좀 심리적인 거리감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그런 거리감을 줄일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모신 학우는 그런 면에서 문화와 예술로 이 홍익의 정신을,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신문화유산을 널리 또 알리고 있는 그런 곳에서 있는 분입니다. 직접 자기소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스타즈 천신무예 예술단 그리고 글로벌 사이버대학교 방송연예학과 정현주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K스타즈 천신무예 예술단 이름도 조금 어렵고 그리고 이제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도 이제 그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에서 하는 공연들 입학식이나 졸업식에서 또 보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요.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K스타즈 천신무예 예술단은 K스피릿,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인 홍익 정신을 중심으로 문화와 예술로 K스피릿을 알리고 있는 예술단이고 전국에 있는 나라를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는 청년예술단입니다. 네. 그 K스피릿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홍익 아니면 우리나라의 고유한 정신문화, 철학 이런 것들을 이제 통틀어서 우리가 보통 국학이라고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고 좀 올드하게 느껴질 수 있어서 젊은 세대들을 좀 같이 소통하기 위해서 K스피릿이라는 이름으로 요즘에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K스피릿이라고 이제 소개를 해주셨고요. 제가 알기로 이제 그 천신무예 예술단의 초대 단원이라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쵸? 네, 어떻게 이렇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벤자민 인성영재학교라는 대안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평소에도 K-팝을 너무 좋아했었고 노래 부르는 거 그리고 또 노래 만들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갖고 있는 예술적인 활동을 너무 좋아했었는데 벤자민 다니고 있던 그 경남 지역의 선생님이 천신무예 예술단을 만든다고 한다. 그래서 너 좋아하니까 한번 해봐라 라고 하셔서 도전을 하였고 그때는 딱 이제 17살에 막내로 입단을 하였는데 지금까지 6년간 잘 활동하고 있습니다. 와, 6년이면 엄청 긴 시간인데요. 그렇죠? 네. 그동안 그러면은 거의 이제 천신무예 예술단에 저희가 이제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또 이제 말이 좀 꼬일 수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양해를 좀 구하고 천예단이라고 좀 줄여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예단의 그 역사를 다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천신무예 예술단이 2019년에 창단을 하였고 그 년도에 경주 세계문화엑스포라는 곳에서 30분간 뮤지컬 공연으로 K스피릿을 알리는 공연을 하였는데 그때 그 당시에 최다 관객 그리고 최고 공연으로 선정이 되면서 그 공연을 시작으로 점차 이제 정부에서 불러주시는 공연도 이렇게 참여하고 작년에는 통일부에서 3번 정도 축하 공연을 진행하는 등 이런 역사적인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이번 연도에는 감사하게도 MBC의 광복 80주년 프로그램인 기억록2 조성한 편에 퍼포먼스 팀으로 출연을 하였습니다. 그럼 그 영상은 저희가 이렇게 찾아서 볼 수도 있나요? 네, 유튜브에 기억록2 조성한 편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촬영하기 전에 그
한다는 이야기만 들었던 것 같은데 저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지금 단원들을 그러면 오디션을 봐서 뽑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떤 네. 친구들이 이렇게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는 열정과 노력을 할 수 있는 친구들, 그리고 잘 노는 친구들이면 모두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오디션을 보면 뭔가 이제 평가를 하게 네. 되는 그런 이제 기준들이 있잖아요. 뭐를 주로 보게 되나요, 거기서는? 중심적으로는 이제 특기가 있는 노래를 잘하거나 댄스, 그리고 또 맨몸 퍼포먼스, 물구나무나 턱걸이 이런 것도 있으면 너무 좋고, 가장 핵심은 K-스피릿,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무조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테스트를 하나요? 지구를 사랑하는 네. 마음, 케이스를 사랑하는 마음, 어떻게 테스트를? 저희 그 기필수 수석 트레이너님이 오디션을 진행할 때 네. 이제 인터뷰를 이렇게 하면서 그분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고 어떤 목표와 꿈을 갖고 있는지를 이렇게 들어보시면서 결정하십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들어오는 친구들도 여러 가지 이제 꿈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올 텐데, 네. 그러면 천신무예 예술단 정현주님이 이렇게 다 입단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됐던 게 어떤 꿈이 있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사람들 앞에서 노래 부르는 것도 그리고 춤추는 것도 상상할 수도 없는 친구였거든요. 상상이 네.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입단을 처음 했을 때는 그냥 공연하는 게 좋았고 제가 잘 하진 못해도 그 무대에 올라가는 게 너무 좋아서 계속 꾸준하게 다니다가 여러 가지 훈련을 하면서 제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같이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이 다리 찢기가 이렇게 120도로 찢어진다던가 아니면 물구나무를 성공한다던가 그런 성장 과정을 보면서 아, 내가 여기서 꿈을 펼칠 수 있겠구나 그 확신이 들면서 저는 저희가 공연으로 표현하는 K-스피릿 홍익정신을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는 꿈이 다니면서 생겼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까 이제 천예단 소개를 하시면서 K-스피릿을 예술로 알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그 첫 번째 공연이 경주에서 세계문화엑스포가 열렸을 때 그때 이제 공연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 공연을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 좀 해주실래요? 네, 공연은 전체적인 흐름은 이제 과거에서 과거 그리고 현재 미래 이렇게 미래적인 느낌으로 공연이 진행이 됐었는데 옛날 시대 때 우리의 K-스피릿을 중심으로 수련도 하고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정말 활짝 웃고 두려움이나 힘듦 없이 웃으면서 지내던 그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현재 시대로 돌아와서 지금 시대에 있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현실, 학교 폭력이나 이제 범죄나 위험한 것들 그리고 또 지금의 그 대한민국을 보여주다가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는 대한민국이 절망적인 나라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공연을 보시는 사람들하고 같이 웃기도 하고 함께 소통도 하면서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게 홍익 정신이다, K-스피릿이다를 보여주는 그런 공연을 하였습니다. 그 공연 제목이 화랑찬가였다고 네. 알고 있는데 그 화랑이라는 거, 그 천지 화랑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네. 거죠. 그거를 좀 현대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풀어서 맞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그러니까 호응을 했다고 들었는데 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과거의 것이 아니라 그 현실 속에서 살아 숨쉬는 걸로 다시 재창조한다. 이렇게 네.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방송연예학과를 다니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글로벌 사이버대학교 방송연예학과는 사실 BTS 모교로 너무나도 유명한 것이고 지금도 많은 K-팝의 아이돌을 꿈꾸는 친구들이 재학을 하고 있고 또 실제로 이미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K-팝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들었는데 그런
K-팝과 지금 천혜대안에서 하고 있는 이런 예술, 그 문화 예술 이제 활동들 이런 것들이 컨텐츠 면에서 볼 때 좀 어떤 점이 비슷하고 어떤 점이 좀 이거는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은 좀 이런 거다 이런 게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어릴 때 그냥 손에 집히는 모든 게 마이크였었거든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막대기를 들고 노래를 부른다든지 양동이에 들어가서 노래를 부른다든지 하면서 양동이요? 네, 냄비에도 들어가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처럼 그냥 내가 즐겁게 노래하고 춤추는 걸 좋아했던 사람이고 K-팝을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면서 저에게 가장 도움이 됐던 거는 청소년기에 좀 암울했던 시기에 우울증도 오고 이랬었을 때 BTS의 노래 러브 마이셀프가 또 주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노래를 들으면서 힘을 많이 얻었었는데 그때 느꼈던 게 나도 노래로 사람을 이렇게 살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때 때마침 또 운명처럼 천예단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활동을 하면서 내가 사람들에게 이 K-스피릿 홍익 정신을 공연으로 보여준다는 것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일이구나. 그걸 깨닫고 열심히 또 활동 중입니다. 그렇군요. 네, 아까 이제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 때 그 공연 얘기도 잠깐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이어서 최근에 또 계속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또 제가 얼마 전에 봤던 유튜브에 이렇게 올라오는 영상을 봤던 거는 또 그 국경일에 대한 그런 춤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캠페인도 봤었는데 최근엔 또 어떤 이제 활동들을 하고 계시나요? 최근에 가장 크게 활동했던 게 캐치고 댄스 챌린지라는 건데요. 이 캐치고 댄스 챌린지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제가 작년에 언론 매체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국경일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았는데 대부분 우리 청소년 친구분들이 국경일은 그냥 쉬는 날이다. 빨간 날이다까지만 생각하고 있는 그 결과를 보고 좀 충격을 많이 받았었고 그리고 또 제 주변 친구들도 광복절이나 3.1절에 우리 손조분들이 기리는 것이 아니라 어딜 놀러 갈까 이 얘기만 하는 걸 보면서 2025년에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3.1절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 국경일에 대한 진실된 역사성과 그리고 홍익정신을 바로 알리고자 쉽고 간단하게 댄스로 K-스피릿을 전할 수 있게 K-스피릿과 레츠고를 섞은 캐치고 댄스 챌린지를 만들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냥 돌아다니시는 시민분들께 같이 이런 역사 정신을 알리고 있는 댄스 챌린지 짧게 하고 있는데 한번 해보겠냐 이렇게 해서 춤추고 그 다음에 인터뷰로 내가 원하는 대한민국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K-스피릿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떻게 홍익 정신을 생각하고 있는지 국경일을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터뷰를 유튜브 영상으로 이렇게 올리면서 하는 활동을 했었습니다. 네, 저도 그 댄스만 잠깐 봤었는데 20대 그리고 10대 후반의 단원들이 만든 그런 댄스이긴 한나 아마도 40, 50대를 겨냥해서 만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찾아서 집에서 운동 삼아서 해보셔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많은 분들을 또 만났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시작하셨을 때 그 취지도 우리 젊은 같은 세대에서 좀 그런 국경일의 의미를 잘 알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하셨다는데 길거리에서 그 친구들 만났을 때 좀 반응들이 어떻던가요? 일단은 서울 독립문에 갔을 때가 가장 떠오르는데 그때 초등학생 친구들 4명 정도가 같이 플래시몹을 이렇게 촬영을 하였는데요. 그 친구들이 이제 신나게 댄스를 추고 자기가 원하는 대한민국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었을 때 글로벌한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 세계적으로 문화를 알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초등학생이요. 소름이 엄청 돋더라고요. 그래서 이 초등학생들도 이미 우리 홍익 정신을 알고 있구나. 그걸 알면서 감동적이었었고 또 홍대에 나가서 홍대 외국인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외국인 분들이 그냥 같이 댄스 추겠냐 했는데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또
우리 K-스피릿 그 국경일에 대해서 알리고 있다고 짧게 설명을 해주니까 너무 좋다고 자기 인스타에도 올리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와, 이게 희망적이다라는 걸 많이 느꼈고요. 또 전국 돌아다니면서 뭐 몇몇 곳에서는 대한민국 청년 그리고 이제 성인분들이 무심하게 지나가는 모습에 상처도 좀 받고 했지만 결국에는 같이 춤을 추고 내가 원하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렇게 인터뷰 답변을 하는데 어느 분은 또 홍익인간이 많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대답을 해주셨는데 그걸 보면서 아직 우리에게는 희망이 많구나, 희망이 있는 나라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지금 아직 20대시죠? 네. 네, 20대인데 이미 10대부터 이렇게 K-스피릿이나 이런 국학이나 이런 데 관심 갖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보통은 아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게 되는데 어떻게 이 역사나 이런 데 관심이 원래 많았었어요? 제가 공부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예전에 이제 어머니가 영상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면서 단군 시대의 이야기를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된 영상을 딱 보여주셨었는데 그때 제가 왠지는 모르겠지만 그 영상을 너무 좋아해서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봤었는데요. 와, 그래서 어떤 내용이었어요? 그게? 이제 그 태초부터 그 마고 어머니 때부터 단군이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한 역사 이야기를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영상이었는데 그걸 보면서 초등학생 되기도 전인데 단군이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고 이게 또 굉장히 재밌었던 게 제가 단군이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딱 가서 다니고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그 곰과 호랑이가 쑥과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됐다라는 영상을 보여주시면서 이게 대한민국이다라고 하시는데 그 초등학교 1학년 작은 친구가 이건 아니다. 이거는 잘못된 영상이다. 그걸 알고 있으니까 친구들한테 그 영상을 다 보자마자 그냥 바로 가서 저거는 가짜다. 저거는 진짜가 아니다. 너네 이걸 진짜로 믿고 있냐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내가 어떤 나라에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이 그리고 어떤 스피릿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그 역사에 대해서는 바르게 스피릿이 세워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요즘에 이제 그 세대를 사실 분리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왜곡하는 측면이 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20대 그리고 조금 더 젊은 어린 세대들을 봤을 때 그 세대들이 많이 향유하고 있는 K-팝 이제 컨텐츠들을 보면 뭐 BTS의 그 아이돌의 뮤직비디오를 봐도 그렇고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역사나 이런 데 이제 전혀 무관심한 그런 친구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제 나도 모르게 지금 이제 정현주님처럼 좋아하는 그런 또 친구들도 있고 또 이렇게 그 K-팝 아이돌 그룹들처럼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그 아이돌의 뮤직비디오도 보면 이제 풍류도를 모티브로 해서 굉장히 잘 만들어진 뮤직비디오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의 경쟁력을 가지고 또 전 세계에 나가서 또 많이 좀 알리고 있습니다. 천신무의 예술단의 경우에도 이렇게 K-스피릿을 예술로 만든다, 예술로 알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컨텐츠들을 이제 주로 많이 아까 이제 캐치고 같은 경우 이제 국경일을 알리고 있고 또 그 외에도 또 어떤 컨텐츠들을 주로 이제 활용을 하시나요? 저희는 재밌는 영상을 많이 만듭니다. 또 아직은 K-스피릿, 홍익정신이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무관심한 사람들도 많으니까 저희는 일단 재밌게 가보자 해서 친근하게 가보자를 주제로 해서 K-스피릿을 그 백지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감을 톡 찍어주듯이 근데 그 물감을 톡 찍는 게 재밌어야 사람들이 또 보니까 다양한 댄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그리고 저희가 공연한 영상도 이렇게 많이 올리고 있고 저희 방향성은 태극기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요.
네. 그 공연 봤습니다. 너무 감격적이. 네. 감사합니다. 제일 좋아하는 네. 공연입니다. 네. 아,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태극기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의 의상이나 아니면 무대 공연할 때 쓰는 부채나 이런 태극기 같은 것을 색깔을 태극기색으로 의상을 빨간색, 파란색, 검은색, 흰색으로 맞춘다던가 해서 태극기를 모티브로 표현을 해서 K-스피릿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무대 의상이 보면 이제 파란색과 빨간색 이렇게 있는 네. 거군요. 아, 태극기를 모티브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동기는 뭔가요? 처음에는 저희 수석 트레이너님이 먼저 이렇게 제안을 네. 주셔서 그때부터 이제 의상에 신경을 더 쓰고 네. 있고 비율도 색깔 비율도 이렇게 잘 맞추고 있고 그리고 또 태극기를 중심으로 무언가를 해봐라라고 하셨을 때 아, 우리가 너무 맨몸으로 보여주고 있었구나. 아, 그래서 그때부터는 다양하게 또 뭐 네. 무기를 든다든지 봉을 든다든지 검을 든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름도 천신무예 예술단이다 보니까 예술, 그러니까 춤과 음악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무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무예라는 게 공연하는 거 보면 또 정말 봉, 칼 이런 것도 하는데 그러면은 평상시에도 그런 훈련들도 하는 거예요? 네, 평상시에도 꾸준하게 자기 개발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체력 단련도 하고 본인 개개인에 맞게 누구는 봉을 연습한다든지 누구는 검을 연습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고 공연이 생기면 그때는 조금 더 빡세게 네. 단련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지금 천신무예 예술단에서 6년 넘게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지금 거기서 그 맡은 역할들이 또 각자 있으실 거 아니에요?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들어올 때는 한국 전통무예 기공하고 물구나무 서서 걷는 12단이라는 퍼포먼스로 들어왔었는데 6년간 활동을 하면서 처음 잡아보는 봉, 검 이런 것도 훈련해보고 그리고 제가 노래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부르는 건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아, 그래요? 네. 어렸을 때 저기 양동이 쓰고 네, 그랬었는데 그 딱 어렸을 때 논 거까지였었는데 예술단 활동을 하면서 저희 그 노래 트레이너님이 또 따로 계세요. 그래서 그분하고 노래를 처음으로 전문적으로 배워봤는데 너무 감사하게 또 제가 잘 부른다고 계속 칭찬해 주셔가지고 최근에는 노래도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네. 여자 단원 중에는 제가 그 물구나무 서서 걷기를 좀 해서 퍼포먼스 할 때 이제 확실한 뭔가 이렇게 탁 포텐이 터져야 될 때 제가 무대 나가서 이렇게 걷고 옵니다. 아, 그 벤자민 인성영재학교도 그 졸업식이 굉장히 특별하잖아요. 이렇게 네. 물구나무 서서 걸어가야 네.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지금은 몇 걸음 정도 하시나요? 지금이요. 지금은 그래도 한 50걸음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와, 대단하십니다. 옛날에 좀 더 가벼웠을 때는 그래도 한 240인가 140 정도까지 걸어봤습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그러면 이제 매일 훈련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계속 이제 감각을 유지하려면 그렇죠? 네, 맞습니다. 와, 그렇군요. 네, 저도 한때는 물구나무 서서 걷는 연습을 해서 한 70걸음까지 걸은 적이 있었는데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연습을 안 하니까 또 이제 퇴화가 돼서 지금은 못 걷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건강 면에서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척추 최근에 그 많은 사람들이 너무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 보니까 척추 질환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데도 저는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었고 근데 다른 것보다 이제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물구나무 서서 걷는 거를 보는 게 왠지 뭉클하게 이렇게 다가오는 게 원래 우리나라 문화 속에는 몸과 마음을 함께 단련한다. 심신상소 이게 오랜 전통으로 이렇게 내려왔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 근대의 그 서구의 교육이 들어오고 하면서 인지교육 중심으로 바뀌고 이러면서 사라졌다가 요즘에 또 이렇게 천신무예 예술단이나 또 벤자민 인성영재학교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새로 그 대중화되면서 그 모습들을 보는 게 너무나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예술단 단원들도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고 또 이게 많이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내 몸을 단련하는 게 몸만 단련하는 게 아니구나, 정말 아름다운 것이구나, 이런 걸 좀 같이 느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또 많이 듭니다. 네, 그러면 지금 6년째고 방송연예학과는 지금 몇 학년이신 거죠? 4학년입니다. 곧 졸업하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럼 앞으로 이제 그 예술단 활동도 있고 어떤 앞으로의 그 계획이나 뭐 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네, 저는 일단 천신무예 예술단으로서는 먼저 그 대한민국을 살렸던 33인의 그 대표들처럼 단원을 33명을 먼저 이렇게 딱 만들고 싶고, 우리의 한국 K-스피릿을 함께 즐겁고 신나게 알릴 수 있는 청년들을 모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목표로는 일본의 천신무예 예술단을 만들고 싶다는 목표가 있었는데요. 너무 감사하게도 며칠 전에 예술단을 자기가 해보겠다고 연락이 와서 또 와, 대단합니다. 네, 차곡차곡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 청년들이잖아요, 대상이. 그 청년들이 더군다나 아주 그 직업적으로 원래 어렸을 때부터 이 댄스나 뭐 노래나 이런 것들만 이렇게 훈련받은 친구들이 아니라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장 중심으로 보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K-스피릿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알리고 싶냐, 뭐 이런 마음, 이제 이런 것도 있고 한데, 이 천신무예 예술단 활동들을 다른 친구들이 하면 아니면 이제 이런 공연들을 많은 친구들이 봤을 때 또 어떤 도움이 어떤 것에 가장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제 주변 친구들이 만나면 하는 얘기가 대학교 너무 힘들다, 취업 어떡하냐, 시험 어떡하냐, 그 걱정밖에 없는 그 대화들만 하는 걸 보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이 힘들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천신무예 예술단의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을 살리고 싶은 이 마음을 K-스피릿 그리고 문화 예술로 표현할 때 이 즐거웠던 이 마음을 내가 느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즐겁고 신나게 살면 된다는 걸 많이 알리고 싶었고, 그래서 이 K-스피릿을 천신무예 예술단에 함께 접하면서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몸도 열리고 마음도 열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잘 추지 못해도, 잘 부르지 못해도 노래하고 춤추고 하다 보면 옛날 말로는 이제 신명이 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천신무예 예술단의 그런 것들을 통해, 예술들을 통해서, 댄스를 통해서 이제 그런 청년들이 그런 마음이 많이 살아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일본에서 이제 천신무예 예술단이 만약에 만들어진다. 그러면 일본에서 살려야 할 그런 스피릿은 어떤 것일까요? 일본에서는 우리 이게 또 홍익인간 이화세계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대한민국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전 세계 사람들이 홍익인간으로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고, 그래서 이 K-스피릿은 잃지 않되 이 일본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즐겁고 신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의 힘이 또 그 문화의 힘이 또 다른 나라의 청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그런 활동들이 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K-스타즈 천신무예 예술단 정현주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